배당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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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게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 상황과 허경영씨 양적 완화 2천조 했을 때 인플레가 생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걸 비교하자고 하면 이거는 본질부터 틀린 거예요. 본질부터.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원유 그 베네수엘라 중진류가 굉장히 고급류란 뭐 고급류. 그러니까 이건 또 정치적인 상황하고 좀 연결돼야 되는데 차베스 정권 초기 때는 굉장히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세계 15위 안에 뭐 10위 안에 들기도 하고 뭐 그래도 이 원유 하나로 배럴당 비싸기도 했고 원유 시장에서 선물 가격도 비싸기도 했고 거래도 잘 됐고 하고 또 베트남 그 베네수엘라 중진류가 굉장히 고급이라니까. 고급이기 때문에 이 하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한테 뭐 어떻게 비교하자 하면 뭐 돈을 풀었죠. 돈을 풀고 뭐 그렇게 했죠. 근데 결정적인 건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 그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는 원유는 결제는 위안화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GDP 얘기 많이 하잖아. GDP로 그 나라를 평가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화 돼 있거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포스코까지 KT까지 외국인 지분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가 그런 게 전 세계 기업들이 그렇단 말이야. 전 세계 기업들이 서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그런 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엉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해외 기업들 있잖아. 독일 1000개, 미국이 한 800개, 우리나라도 한 200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 100 몇 개, 일본도 한 900개 정도 되고. 그러면 GDP라고 하는 건 뭔데? 그 나라의 생산력이야. 그거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포드나 뭐 크라이슬러나 GE가 중국에 들어가 생산을 막 하잖아. 물건을 팔아가 막 하잖아. 그러면 그 생산은 중국이 다 잡힌단 말이라. 그럼 GDP는 높아 중국이. 돈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벌고 중국은 껍데기일 뿐이야. 이들이 중국이 지금 대만 해협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조금만 지정학적 위험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고 봐야 돼. 지정학적 위험이 조금만 있으면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 어떻게 하겠노? 돈 다 빼뿐다고 그날로 중국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2008년도 그 서프라임 터졌을 때 미국이 돈을 달러 공급을 많이 했단 말이라. 이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많이 풀었는데 이 재량주의자들 근본이 사고에 푹 젖어 있는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G2가 한다. 왜냐면 달러가 많이 풀렸으니까. 그럼 2008년도부터 달러 어마어마하게 풀렸거든.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 달러 풀린 양이 지구를 몇 번 샀다 팔았다 하는 양이야.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지.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지. 달러 인덱스가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그건 뭐냐?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근본인 시절에는 그냥 교환 비율이었어. 맞잖아. 우리나라 원하고 뭐 일본의 예를 들어서 N이다. 그럼 N하고 그냥 금만 있으면 금이 많이 가진 나라가 좀 유리한 위치에서는 단순히 교환 비율이었는데 지금 환율 NDF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란 말이라. 종이화폐 시대 때는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거든. 그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눈치 보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눈치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나라의 경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가 3만 5천 불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80% 이상을 생산해서 만든 게 35,000불이란 말이라. 중국하고 완전히 틀리거든. 중국은 그냥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서 임금비 따먹는 것밖에 안 돼.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좀 큰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35,000불 같으면 세계 9위권이라고, 9위권. 어느 나라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무국이야, 채권국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IMF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본이 이제 50년 전에 쓰여진 경제학 이론을 머리에 고착화되어 있는 관료들, 경제 기자들, 경제 애널들이 이 환율을 모른다고. 근본이 시대 때는 그냥 금의 양만큼의 교환 비율이었어. 그냥 교환 비율. 얼마나 편하노? 지금은 어디 그렇나? 글로벌화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은행이 또 동남아에 가서 투자를 하고 지금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총장님이 얘기한 적극적 재정 확대, 그러니까 허경영식 양적 완화 2,000조가 풀려도 인플레가 오지 않고 환율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답으로 환율이 원화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니까. 그 2,000조 자체를 푼다고 단순히 인플레가 생기고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안에 안 하고 베네수엘라는 수출할 수 있는 게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어떤 그 자본주의 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었잖아. 각 도시가 성행하고 그 베네수엘라 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국민들이 한번 잘 살다가 못 살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 그 차베스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 결정적인 건 어떻게 보면 달러 결제 시스템의 어떤 도전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양적 완화는 원장이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공급은 제한적이지. 공급 제한적인데 가격은 올라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가 100원 하던 게 자고 일하니까 12,000원 하네. 국민들은 돈이 없다. 그런 정말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의 극을 보여준 그거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기간 산업이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는 나는 그 부전자원, 원자재라고 생각하기만. 잠깐만. 저번에도 내가 채피디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삼성 D램 반도체는 거의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대만의 TSMC가 있지만 같은 파운드리 국가지만은 이게 결하고 질이 틀리다고. 삼성 D램은 플래시 메모리 삼성 D램은 전 세계 독과점 시장이에요. 독과점 시장. 그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고?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원유는 전통적인 원자재 시장이라 하지만은 지금 거의 새로운 원자재 시장에는 나는 반도체를 항상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게 뭐야. 이거를 삼성 D램 반도체를 베트남도 그렇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폴란드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반도체 생산 우리가 기흥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 삼성 반도체를 기흥에서 반도체 시작했으면 환경 오염 되지. 그리고 그 반도체 초기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얼마나 그 화학 처리를 많이 했노. 한 세대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배당 받자. 배당 받자. 배당 받자 먹고 살.